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식품의약국이 부스터샷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합니다. 부스터샷으로 존슨앤존슨이 아닌 파이저나 모더나를 승인할지 여부가 큰 관심입니다. 모더나 부스터샷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식품의약국 자문단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관계 당국이 과학적인 증거보다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 효율적인 정책을 신속히 내놓지 못하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올겨울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간의 행동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코로나가 아닌 비뇨기 감염으로 UC 얼바인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한 교육구가 교사들에게 교실에 유대인 학살에 관한 책이 있으면 반대편 시각의 책도 있어야 한다고 지시해 논란입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연방항소법은 시행지지 판결을 했습니다. 은퇴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기간을 채우기 24시간 전에 정치적 이유로 해고당했던 전 연방수사국 부국장이 연방법무부와 합의해서 모든 베네핏과 고소비용까지 받게 됐습니다. 선물 거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6만 대로 올라섰습니다. 음식 포장에 포함된 화학 물질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미국인이 매년 약 10만 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식품의약국이 오늘은 이제 그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 미국에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파이저나 모더나에 비해서는 훨씬 숫자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관한 지금 부스터샷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오늘 기다리고 있고요. 물론 오늘은 자문단 패널의 결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패널이 결정을 내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 식품의약국 결정이 그대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현재 미국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 속에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부분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모더나 맞으신 분들은 어제 식품의약국 역시 자문단입니다. 패널 19명이 만장일치로 지난번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의 부스터샷 승인과 똑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회의가 쉬었다가 다시 하고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만장일치인데 여러분들께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으시고 6개월이 지나셨다면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부스터샷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권고에 안 들어간 분들. 일단 모더나 백신을 맞고 6개월이 지났는데 65세
이상이신 분들 맞으실 수 있고, 그리고 65세가 아니더라도 18살에서 64세까지인데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험하다 하는 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시는 그 직장, 의료가 됐던 그로서리 스토어가 됐던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꼭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생님도 포함되고요. 이런 그 세 그룹이 모더나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하고 6개월 지나셨다면 받으실 수 있도록 일단 그 자문단에서는 했습니다. 1차 때, 1차, 2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 이제 3차죠. 3차 때는 그 1차, 2차 때 접종 받으셨던 것에 양을 반, 뭐 50mg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존슨앤존슨이 훨씬 중요한데, 우선 존슨앤존슨의 경우는 한 번 맞고 끝났기 때문에 이 원래 그렇게 그 제조가 된 거죠.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은 RNA 방식이라고 해서 두 번 맞는 것이고 다르죠. 그 백신을 그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의료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은 한 번이었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부스터샷은 모더나나 파이저로 받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이 한 달 전에 조금 불투명했고, 지난주 이번 주 사이에 들어서 아주 대대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그 RNA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도 지금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내놓고 관장을 하고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의학적인 자문을 하고 하는 기구가 너무 많죠. 식품의약국이 있죠. 질병통제국이 있죠. 그리고 전국 보건연구소, 보건연구소는 모더나 같은 경우는 모더나사와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백악관에도 얼마나 많은 의료 전문가들, 의료 자문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때 너무너무, 오늘 그 뉴욕타임스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존슨앤존슨 부스터샷은 모더나와 파이저를 맞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품의약국도 오래된 관료주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전하게 안전하고 증거가 너무너무 120%까지 나왔다 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이 존슨앤존슨을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부스터샷을 주는가, 여기까지는 결정을 안 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냥 또 존슨앤존슨은 본인들 것 말기를 원하죠. 사회에 봉사하는 게 아니니까,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본인들이 모더나와 또 그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이 존슨앤존슨에 비해서, 본인들 자사 제품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과학적인 증거와 관료주의 내지는 관료주의 의전, 관료주의 타성, 이런 것들이 항상 둘이 만나면 과학이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 보면은 제일 처음부터 이 헬스 관계자들은 테스트를 많이 해야지 된다,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는가,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하지만 질병통제국이, 우리 질병통제국이 승인한 것으로만 테스트를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제약회사들이 만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승인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목적은 질병통제국이 돈을 벌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연방기구니까. 다만 더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질병통제국에서 개발한 그런 무슨 뭐 이 시스템 같은 것이 오히려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험실도 꼭 뭐 우리한테 해라, 뭐 이런. 그게 처음에 첫 번째 실패였고, 두 번째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쓰는 것.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면 제가 아픈 사람이니까 저를 좀 피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뭐 복면강도 이런 그 문화적인 것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내가 마초 기질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강하고 우월한데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미국에서
그리고 이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잖아도 그런 바탕이 있는데 증거가 조금 불충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병원에서 왜 쓰겠습니까? 환자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의료진들이 의료용 마스크 3겹짜리 얇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 코비드 백신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임시적인 승인이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완전히 그 공식적인 승인을 했잖아요. 이런 식 또 하나 래피드 테스트 PCR 여러분들 공항 가실 때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것 말고 제가 며칠 전에 사놓고 아직 테스트하지 않은 이런 그 래피드 테스트 같은 것 승인도 너무 늦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는 회사 바로 건너편에 있는 CVS에 걸어가서 샀지만 미국에서 아직까지 약국에 래피드 테스트 없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그럼 같은 선진국이라고 놓고 보고 영국, 프랑스, 독일들 래피드 테스트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이게 이렇게 뒤처 있는 반복적인 한 발짝 늦음. 처음에 테스트, 마스크, 백신 승인, 래피드 테스트. 미국은 모든 것들이 다 늦어요. 거기다가 미국이 가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것은 me-centered, 나 우선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내가 마스크 안 쓴다면 안 쓰는 거지, 백신 접종 안 받는다면 안 받는 거지,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해, 이것만 높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건강에 있어서의 비상사태 때는 관료주의보다는 빠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초기, 중기까지의 한국의 뭐 질병통제국 같은 데서 내렸던 발빠른 결정과 또 국민들의 호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미국은 아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혼돈이 되는 거죠.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그 백신을 갖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융통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을 포함한 의료진들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 가운데서는 본인들에게는 나는 그 부스터샷을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믹스 앤 매치 그 부스터샷이잖아요. 존슨앤존슨 플러스 모더나, or 존슨앤존슨 플러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이 같은 믹스 앤 매치가 그냥 존슨앤존슨 스트레이트보다 더 우선이라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식품의약국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혼돈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오랜 그 연구는 아니지만 그 항체 생기는 레벨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믹스 앤 매치가 그냥 단일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 것 하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믹스 앤 매치 부스터샷 접종을 이제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뒤처져 왔었던 것이고요. 해서 뭐 식품의약국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개인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아마 그 허용이 식품의약국에서 강하게 권고를 하진 않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허용이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어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결론을 땅땅땅 내려주면 좋은데, 미국의 여러 가지 꼭 관료주의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특징,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뭐 다른 나라에서 20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미국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25가지를 생각을 한다던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 때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 같은 사람이 어떤 그 결정권자 비슷하게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전국 보건연구소 소속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많이 했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던 때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도 넣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기도 했고, 왜 저 사람 해고 안 해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연방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의료에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때 얘기는 해주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정리하는 역할은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갖고 있는 파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래피드 테스트, 빠른 시간에 이제 결정 나오는 이 테스트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어떤 그 파워가 없거든요. 존슨앤존슨 부스터 샷을 모더나로 하는가 아니면 존슨앤존슨으로 하는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하는가 이게 결정권자가 없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연방 결정은 이 관료주의가 과학적인 증거보다 앞서가서 미국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혼돈스러웠고 좌절했었던 사람들이 많고 국가의 코비드 대응은 덜 효율적이었고 오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이제 그 같은 점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지역마다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늘은 이제 패널이고 패널이 결정을 하면 거의 그 식품의약국 전체적인 결정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로써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맞은 3가지 백신 접종의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부스터샷을 맞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백악관에서 나온 뉴스 보니까 백신 접종 받은 그 외국인 관광객은 11월 8일부터 그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도 받고 그리고 그 사흘 안에 네거티브 판정까지 나와야지 되고 육로로 멕시코나 또 캐나다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 받은 것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인정을 하는 그런 백신 프루브를 그 증거를 내보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겨울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과학자들이 날마다 뭐 좀 새로운 뉴스 없나? 그렇게 심할 것 같진 않다는데. 그러면 괜찮은 건가? 의문이죠. 전부 똑같아요.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뭐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올가을에 변이 바이러스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델타가 아닌 또 다른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괜찮다 하는 것이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나히드 바델리아 박사 뭐 이 분야에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불리시는 분이 그렇게 의심할 여지 없이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괜찮을 겁니다. 물론 커질 수 있지만 지난해 겨울이나 올 여름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곧 5살에서부터 11살까지 어린이들도 백신 접종 받는 것이 승인이 나올 테고 그러면 이제 자연 면역이든 백신 접종이든 미국이 자연 면역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질 테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강력한 게 델타보다 강력한 게 다시 등장하는 불운함이 없는 한 괜찮다는 겁니다. 투인데믹, 팬데믹과 독감에 대해서는 2020년도 지난해에 완전 락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독감 걸리신 분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독감 예방 접종 주사도 맞았지만 이게 항상 북반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남반구하고 북반구하고 그 계절의 차이가 있으니까 북반구는 남반부에서 먼저 이렇게 독감이 지나가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독감 접종 맞고 만들고 개발하고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남반구는 북반부 사람들이 독감이 걸렸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는데 올해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전부 지난해에 독감 걸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조금 효력이 낮을 것이라고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팬데믹과 이 독감이 같이 걸리는 이런 것들은 그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본인들이 다 이제는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지 되고 마스크도 계속 쓰셔야지 되고 인간의 행동으로 여러 가지를 컨트롤하는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백신 뭐 부스터샷까지 맞았으니까 어디 놀러 갑시다. 놀러 가시는 거 좋은데요. 가실 때도 항상 자동차에서 뭐 따닥따닥 붙어서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이런 일 하지 마시고요. 운전하실 때 겨울이라도 자동차 문 좀 열어놓으시고요. 인간의 행동이 달려 있다는 것 자꾸 잊게 돼요. 오래되니까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하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미국의 요즘은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 보수 아니 진보, 텍사스가 대표적인 보수, 미국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는 그런 주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된다.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지만 그 미국이 또 법치주의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같은 말인데요. 어떤 말은 참 멋있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그 멋있긴 한데 공허한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멋있으면서도 공허하지 않고 적절하다. 뭐 그런 표현 있죠. 지금 창문 블라인드, 라인 블라인드 선전하는 거 들었더니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잊었어요. 창문이 입는 옷? 창문이 옷을 입는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블라인드의 라인 블라인드의 성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문이 입는 옷. 네. 표현이 저에게는 마음에 들어왔었어요.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캐롤 교육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이 교육구에서 지난주에 커리큘럼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지나 패디라는 분이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한 것이 음성도 공개됐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법에 대한 개념인데 이 텍사스 주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죠. 뭐 이 과거에 인종차별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노예제라든가 그래서 쉽게 그 인종 비교 이론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딱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커리큘럼과 강의 책임자 캐롤 교육구의 지나 패디라는 분이 선생님들과 이렇게 컨퍼런스 콜 같은 것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학교 교실에 이제 뭐 도서관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놓여져 있는 책, 그 도서관 섹션이 있죠. 그 책에서 홀로코스트에 관한 유대인 대학살에 관한 책이 놓여져 있다면 유대인 대학살의 그런 책이 인간을 어떤 형태로든 숨지게 해서는 안 된다. 자꾸만 저는 이럴 때마다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요. 요즘은 뉴스 할 때마다 무조건 아무튼 지면은 숨지게 하니까.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에 관한 게 있다면 홀로코스트 다 반대하는 거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런 주장의 책도 놓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니 이 세상에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책 가운데서 교과서 가운데서 유대인 대학살을 좋다고 하는 그런 책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런데 지금 이분은 법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항상 다양성을 줘야지 되고 이쪽 의견이 있으면 이쪽 의견도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슨 모순입니까? 이 카프카가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조리이죠. 그래서 이 교육부가 왜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4학년 교사가 뭐 벌을 받았답니다. 왜 벌 받았냐면 어떤 그 부모가 이 교사에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 불만이 어떤 불만이냐면 인종차별에 관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인종차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책도 보라고 추천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많은 그 대부분의 교사들은 인종차별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노예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한, 그러니까 인종이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인종비교라든가 이런 것을 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 하고 불만을 했다는 거죠. 텍사스 법과 일치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칠 때는 또 다른 것도 놔라. 이 얼마나 그 모순입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22개 주에서 이 인종 비교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거나 그러한 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거기 노예제, 인종 비교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하이오주는 올해 그 7월 달에 불편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우다가 누구를 분노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게 인종적인 문제가 됐건 성에 관한 문제가 됐건, 그럼 뭘 가르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플로리다주에서는 올해 초에 법을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텍사스주와 비슷하게 비교 인종론,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편견에 의해서 나왔다,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견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법 시스템 자체가 백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은 주에서 뭐 이게 꼭 보수라고 해서 이런 것에 지지한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보수이거나 레드 스테이트이거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이런 그 인종 비교론은 필요 없다, 뭐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는 걸 가르치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다 안 가르쳐야지 되나요? 그냥 아이들을 산에 들에 가서 놀고 공기놀이하고 줄넘기하고 오징어 게임하고, 그때는 뭐 이 뽑기하고 하는 거 그때는 평화롭게 했죠. 이렇게 지면은 사람 숨지게 이런 건 아니었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텍사스에 대해서는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 제5 항소법원 그 3명인데 2대1로 했는데, 텍사스가 지금 이제 6주일 산모가 미처 느끼지 못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산모가 그때 이제부터 이제 낙태 안 되고, 그리고 낙태를 실수를 하거나 낙태를 하려고 하거나 낙태를 하려고 어디 가는 사람을 데려다주는 운전기사나 다 고소를 해서 승소하면 $10,000를 주는 이런 법을 그대로 시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작은 이거죠. 9월 1일부터 텍사스주에서 이 같은 법이 시행이 돼서 낙태가 금지됐는데, 시행 직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텍사스 법이 합헌이야 위헌이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급법원에서부터 올라와서 며칠 전에 하급법원에서는 이거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48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항소법원에서 다시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금지 시행이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돈 있고 시간 있고 가능한 사람은 낙태를 꼭 해야지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산모라면 오클라호마를 포함한 낙태가 아직 합법인 다른 근처의 주로 가서 낙태를 하게 될 테고요. 이것은 이제는 연방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이전에 미시시피 케이스를 12월 달에 연방 대법원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요. 92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임신 24주 이후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그 전에 1973년도에는 기본적으로는 낙태의 권리는 이제 헌법이 여성에게 그 권리를 부여한다 하는 그 법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법이 뒤집혀서 미국에서 전국에서 낙태가 금지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모든 일들은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이 숫자가 이렇고 또 에미 코니 베럿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 그 판사가 대법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낙태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반대를 하는 여성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될지도 몰라. 짐작은 하지만 항상 이게 알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뭐 이 사람이 승소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끝이 아니다. 어떠한 그 끈기를 가지고 가면은 어떤 경우는 나 돈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해.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받잖아요. 앤드류 맥케이브라는 연방수사국 부국장,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규적으로 특정한 때에 뭐 비난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했었던 것 몇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이 사람의 와이프가 버지니아주에서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인 주지사, 아주 그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과 가까운 주지사도 기금을 주고 여러 가지로 선거 활동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뭐 당신 와이프 떨어져서 기분이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듣기에 안 좋은 그런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기사를 말하자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기소됐다던가 형사법 위반으로 조사받았다던가 하는 일은 없는 그런 그 수준에서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그 강등당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고를 했죠. 연방수사국에서 기간마다 있잖아요. 그 베네핏이 다르잖아요. 21년이 되면은 이제 최대 그런 베네핏, 은퇴 연금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21년이 되기 26시간을 앞두고 24시간 하루 플러스 2시간, 그때가 주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일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아무튼 주말이었어요. 금요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때 해고를 해서 이 사람이 26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그건 의도적인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고 그래 왔는데, 그 뒤에 요즘에 뭐 CNN 같은 데 나와서 커멘테이터 같은 것 하고 있거든요. 본인을 강등하고 해고한 그 수사권 미국은 법무부가 갖고 있으니까 연방 법무부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가 합의를 했죠.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해서 그 21년 근무한 것으로 해서 전부 베네핏 주고, 그 소송 비용도 연방 법무부에서 전부 내는 것으로 이리하여 이제 끝이, 어떤 때는 이게 끝인가 싶은데 끝이 아닐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뭐 이 사람도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미국의 법적 소송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뭐 정말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옳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때 우리는 이런 케이스에서 뭐 정치적인 싸움을 보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아야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화학품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늘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좋잖아요. 연구 결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이 4월 달에 최고였었을 때가 6만 4천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강하게 규제하고 하니까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오늘은 이제 6만 넘는 걸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재 거래가 아니라 선물 거래요. 그 미리 예정해 놓고 하는 퓨처. 아마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선물거래기금을 승인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거 7년 동안 노력을 해서 된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것으로,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난관은 있지만 일단은 그 선물 거래를 승인을 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상해서 이만큼을 했는데 그만큼이 안 되면, 액수가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이만큼이 안 되면 그건 다 잃어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안정적인 것과 가장 반대되는 게 지금 뭐 주식 거래되는 것에서는 암호화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물 거래로 확보한다 하면은 정말로 암호화폐 업계에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고요. 해서
24시간 동안 한 4% 정도 올라갔습니다. 뭐 59,000 뭐 얼마였었잖아요. 945달러 이 정도 됐는데 그렇다고 모든 암호화폐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더는 조금 올라서 한 0.5% 올라서 3,800달러 조금 넘고 그에 비해서 그밖에 다른 것들은 뭐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추세라서 말씀드렸고요. 음식 포장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로 미국에서 매년 조기 사망자가 숨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비율, 그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9만 1,000명에서 10만 7천 명 정도, 약 11만 명, 9만 1,000명에서 11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독감 그 사망자 많지 않을 때 보통 평균 한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3배 이상이 되잖아요. 이 화학 물질이라는 게 프탈라렛라고 부르는 뭐 한국식으로 하면 라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플라스틱 같은 것을 딱딱하게 해주는 뭐 그런 계열이래요. 한 종류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는 잡지에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보도를 하고 있고 굉장히 꽤 많은 사람 5,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보건영양조사국과 미국 그 뉴욕 유니버시티의 의대 교수팀이 함께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건강 정보 같은 것을 취합을 해서 미국에서요 만든 거예요. 소변 샘플을 받았는데 55세에서 64세 아직 건강한 청년층이잖아요. 이 청년층 가운데서 소변에 말씀드린 그 프탈라렛가 많이 들어 있으신 분들은 사망 확률이 조기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보통 특히 이런 분들이 심장 질환으로 많이 사망을 하신답니다. 그 결국은 심장 질환과 이 같은 그 플라스틱을 딱딱하게 하는 화학 그 물질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계산이 돼서 지금 발표가 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심장 질환이 미국에서 사망률의 넘버 원이니까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실 때 그밖에 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화학 물질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이 같은 그 화학 물질 3종류는 장난감에서 금지시켰는데 아이들이 뭐 물고 빨고 하잖아요. 금지시켰는데 그에 비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식품 포장에는 규제가 조금 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킨다던가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심장 질환과도 연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이 포장 제품이 어떤 그 인간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면서 저는 오늘 영국의 가디언을 봤는데 모든 포장 제품 다예요. 무슨 뭐 병은 유리라고 하더라도 병 뚜껑에 플라스틱 들어가 있죠. 우리 플라스틱 그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먹는 컵이 있고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집게 그리고 모든 뭐 파스타 같은 거 포장돼 있는 플라스틱 그 빵도 플라스틱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가능하면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 시간 되면은요.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께는 재밌을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라니냐 현상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 라니냐 하면은 저 캘리포니아 북쪽까지 그리고 뭐 오레곤, 워싱턴,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쪽으로 오면은 뭐 오레곤, 워싱턴 옆에 있는 뭐 몇몇 주들, 몬타나까지 뭐 와이오밍 그 오레곤 바로 오른쪽에 뭐 아이오와 뭐 아이다호 이런 데까지는 날씨가 조금 뭐 춥죠. 춥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 태평양 그 북서쪽 이쪽은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까지는 그런데 그 남쪽은 또 굉장히 좀 따뜻하고 라니냐 현상이 좀 또 건조하게 되잖아요. 그럼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한 4년째 가뭄인데 캘리포니아에는 나쁜 그 뉴스죠. 대체로 이제 이게 이제 캐리반하고 그 대서양, 열대성 대서양 이런 쪽에 그 수직의 뭐 바람과 뭐 연관이 돼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을 조금 차갑게 기온을 낮춰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이 다 지구 온난화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겨울에 캘리포니아주는 반으로 나뉘어져서 춥고 덥고 비가 많이 내리고 저쪽에는 위에는 그리고 아래는 비가 안 내리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후변화 UN 회의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영국에서 시동을 걸기 시작하네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데 어제는 윌리엄 왕자가 우주 개발은 무슨 우주 개발? 지금 지구부터 보호를 해야지 하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일한다고 한다고 말만 하더니 행동을 안 해. 이런 컴플레인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영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는 영국의 정치인 또 한 명이 2016년이었던가요? 몇 년 전에도 여성 정치인 한 명이 숨졌는데 2016년이죠. 극우파 그 극단주의자 총 뭐 흉기로 이번에도 역시 그 한 사람이 오늘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다고 하죠. 어떤 그 정치인이 지금 숨져서 노동당의 그 조 칵스가 그건 2016년도였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영국이 굉장히 아주 어수선한 그런 날입니다. 보수당 정치인이 지역 주민과 미팅하던 도중에 그것도 교회에서 숨졌다고 해서 영국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그 소셜 미디어에는 막 가게들이 다 비어 있는 그 한국 마켓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 마켓에 가게들이 물건이 없어서 많이 비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자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하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뭐 화학 물질 말씀을 드렸는데 수십 년 썼더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어느 순간에 퍽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생명이 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냉동실에 이제 밥 얼려놓은 것을 하는데 일반 전기밥솥에요. 물을 조금 이렇게 데우고 그리고는 밥그릇에 그 밥을 냉동밥을 넣고 밥 하듯이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이제는 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없어도 살지 않을까. 아주 깔끔하게 밥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전에는 이제 그냥 물에 데피거나 가스레인지에 전기레인지에 했는데 전기밥솥에 해봐도 되던데요. 강예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